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방콕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시끄럽죠? 5.18 북한군 침수설 그리고 호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8일이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을 불러가지고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이런 것을 좀 가졌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이제 주도한 이날 행사에서 지만원이 이제 한 이야기가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광주는 북한의 앞마당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지만원이 만든 자료집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는 광주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지만원 주장의 요지는 문제가 특히 되고 있는 내용이 1980년 5.18에 광주 5.18에 북한군이 침투해서 폭동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광수라고 그러죠. 이제 광수 몇 호. 그래가지고 1980년 그 광주 현장에서 찍힌 이제 사람들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 속 인물들하고 북한의 이제 군인이나 북한 지도부 유명한 사람들을 1대1로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사진 찍힌 이 사람이 실은 북한에 있는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게 순위 이제 광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근거가 되고 유튜브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했더니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광주 시대가 단기간에 그렇게 무기를 털고 장갑차 그리고 군용 트럭 같은 걸 탈취해가지고 무장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게 북한군 정도가 침투해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자 중에서 당시 공수부대나 진압군의 이제 개인 화기가 그때 M16이었거든요. 근데 사망자 중에는 이제 M1 그리고 카빈 소총에 의해서 사망자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군이 그때 이제 광주에 내려왔던 증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일부 탈북자들이 자기도 알고 있기로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자기들이 그렇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또 일부 탈북자 중에는 자기가 직접 광주에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들으면 이제 그럴싸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지만원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부 우파들이 좀 찰떡같이 믿고 있는 5.18 북한군 침투설, 이거 제대로 검증 들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살 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 내용이라는 게 우리나라 우파들의 지성이 정말 얼마나 빈약한지 세상 놀라게 됩니다. 이게 지만원 같은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으로 저렇게 대한민국 우파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지고 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뼈를 깎는 반성 어쩌고 저쩌고 한번 그러는데 우리나라 우파야말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광주 5.18에 관련해서는 사실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광주 5.18 문제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밝히면은 5.18의 핵심 명분을 무너뜨리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황당한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황당한 수작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할 5.18의 진실을 오히려 덮여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5.18 관련 다른 의혹들이 이제 덮여버리게 되는 건데, 그것도 5.18 유공자 명단, 이거 실은 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광주 5.18 유공자니 뭐냐는 단체들, 광주 현지에서도 사실은 욕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비판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이번에 지만원 때문에, 지금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위상을 회복한 거죠. 이거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만원 주장을 보면 심지어 1980년도 광주에 황장엽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황장엽. 유명한 황장엽. 이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거 황당한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황장엽이 광주에 내려왔고,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귀순해서 왔는데, 그러면 왜 광주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그냥 광주 내려온 거 둘째 치고, 황장엽 자신이 또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증언인데, 본인이 김일성에게 그때 1980년 당시에 광주에 군부대 보내자 이야기를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황장엽이 자기가 스스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김한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몇몇 탈북자들 내세워가지고 북한군이 이제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탈북자 중에서 그 증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황장엽은 그런 증언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최고위층이었고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직접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황장엽이 증언을 광주에 북한군 보내려고 예를 썼지만 김일성이 오케이를 하지 않아가지고 못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광주에 북한군 왔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 중에서 그 황장엽의 증언보다 더 권위 있는 증언을 할 만한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탈북자 중에서 깨놓고 이야기인데 김일성과 직접 대화라도 나눠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김일성 대화는 둘째치고 김일성 맨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그거 대단한, 북한에서는 그런 경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탈북자 본인이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 침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할까요? 본인이 그냥 침투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장은 누구나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광주에 직접 자기가 본인이 참가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탈북자 중에서.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도 안 드러내고 이름도 가명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탈북자인 것조차도 확실치 않아요. 이 원래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라는 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깁니다. 적어도 황장엽의 증언만큼 그 증언을 뒤집을 만큼 5.18 북한군 침투 관련해가지고 권위 있는 증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하나로 딱 이야기가 사실은 끝납니다, 지금. 김한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광수로 한 사람들 몇백 명 지목을 했는데 왜 나서서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북한군이고 광주 현장에 있었던 광수 몇 호다. 사진에 찍힌 광수 내가 누군데 그때 북한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탈북자들 꽤 많잖아요. 북한군 출신도 많고. 근데 왜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낯선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얼굴이나 실명조차도 밝히지 않고 이건 증언이 아니죠. 참고로 김한원에 의해서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 나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벌써 한 10여 명이 자신이 사진에 찍힌 사람인데 내가 북한군이냐 이렇게 항의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차근차근 밝혀질 겁니다. 만일 김한원이 그분들 주장 반박하지 못하면은 법적 처벌 이거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주장이라는 건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광수 누구누구가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김한원이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논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근거라는 게 뭐냐면 누구랑 누가 닮았다. 사진. 80년이라고 그러면 무려 지금 거의 한 40년 전인데 그 당시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대조해가지고 누구누구랑 닮았다. 무슨 얼굴 인식 기술이니? 혹시 중국에서 개발했다는 얼굴 인식 기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인물이라 북한군이라 지으겠는데 반발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이 맞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뭔 논리냐면은 누군가 살인범이다. 네가 살인범이다 해놓고 네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논리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심지어 이제 광수, 지만원이 말하는 광수 작대기는 그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북한군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자신이 지만원에 의해서 북한군으로 지목이 뒤먹이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지만원이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데 그걸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지만원의 기본적으로 지적인 소양이나 그다음에 양심적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도 있고요. 뭐 지만원의 주장에 의하면 1980년에 광주로 침입한 북한군이 600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뭐 아시고 뭐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600명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규모예요. 정규전이라 해도 600명 부대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규모 작전이에요. 근데 이런 대규모 부대를 내륙 인접 지역도 아니고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침투시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뭐 말처럼 하니까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김씨조선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됐습니까? 심지어는 그 600명 태울 배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럼 뭐 배 여러 척 나눠서 타고 오면 되지 않냐?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계엄군이 전라남북도 해안 그리고 무장 간첩이 침투할 만한 경로 원래 그 북한군들이 그 간첩들이 잘 온다고 알려진 경로가 있거든요. 거기 몇 배 더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그리고 미 7함대 있잖아요. 포함해가지고 이거 사실 국제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반도에서 미국이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당시에 그 정권의 공백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회적 혼란기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손 놓고 있었겠어요? 북한군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침투를 했는데 그걸 미군이나 북한군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5.18한 사람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도대체 무슨 이동수단을 타고 왔고 무슨 장비를 유대했고 어디로 상륙해가지고 어느 코스로 해서 광주까지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들어갔대요. 무조건. 무슨 순간 이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한 적도 없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도 밝히지 못하면서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광주에 들어갔다는 게 이거 말이 됩니까? 증언을 보면 대개 5월 20일 뭐 전후로 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광주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봉쇄. 광주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었고 밖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들어가기도 힘든 시기예요. 근데 북한군 600명이 들어가요?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600명이 침투를 했다는데 왜 잡힌 북한군이 한 명도 없습니까? 국군이 국군의 대응 능력이 훨씬 떨어졌던 68년인 것 같은 그 울진 삼척 그 다음에 1.1 사태 든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쏴 죽이고 또 일부 살아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한 명도 없고 또 북한군이라고 죽인 확인된 시신도 없습니까? 이거 왜 이런가? 이거 600명이에요, 600명. 게다가 홍준은 완전히 봉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북한군이 모두 신이라도 됩니까?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면은 대한민국 진적 적화통일 했겠네요. 그리고 가빈소총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600명 대부대를 침투시키면서 무기도 휴대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휴대했다면 뭘 휴대했겠어요? 대규모 병력 600명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알아서 현지에서 무기 조달해가지고 무장해라. 그렇게 보냅니까? 좀 군대를 좀 어느 정도라도 좀 상식으로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정도 그냥 한두 명 그냥 간첩 보내는 것도 아니고 600명 정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내면서 이건 당연히 무장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그 흔한 AK 소총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소총이잖아요. 옛날에 아카브 소총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거 한 자루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김씨조선이 5.18을 기념식을 거창하게 갖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김씨조선을 신뢰하셨어요?
김씨조선은 4.19도 기념하고 심지어 부마 항쟁도 기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사건들에도 북한군이 침투한 겁니까? 뭐 박종철, 이한열 등은 뭐 김씨조선 그 대학에 뭐 학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김씨조선 대학을 다닌 겁니까? 김씨조선에 뭐 5.18 뭐 유공자 무역이 있다니 어쩌니 그런 소리 나오는데 김씨조선은 단군릉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도 5.18 뭐 그 북한군 침투설을 듣고 뭐 금시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사실 당시 그 부하사령관이고 겸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국가 방위 어떻게 보면은 총 책임자를 할 수가 있는데 무려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거 이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무기고 위치를 알고 그렇게 단기간에 총기를 몇천 정이나 확보할 수 있었느냐. 뭐 또 장갑 차량, 군용 차량 탈취도 고도로 훈련받은 정예 병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 탈취다가 그 무기요 예비군 무기고 그리고 파출소 등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당시 그 예비군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거 모릅니까? 늘 보던 거예요. 그 비밀이랄 것도 없죠. 그 당시처럼 광주 시민들이 대규모로 광주 시민 아마 거의다가 몰려나왔을 겁니다. 뭐 공수부대에 대한 분노를 끌어오르는데 그 무기가 터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무슨 장갑차 그때 광주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이미 조립해가지고 세워져 있던 거 막 시민군 도와주다 보니까 그 발견하고 그냥 끌고 나온 겁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까? 장갑차 운전해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고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 역대 정권에서 이 북한군 침투설 가지고 조사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두 근거 없다고 나왔어요. 뭐 이거 좌파 정권에서만 조사한 거 아닙니다. 우파 정권 시대로도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광수 사진 이야기 하는데 정말 깨놓고 이야기인데 광주에서 당시 찍힌 사진 다 찍으면은 지만원 닮은 사진도 100% 나옵니다. 전두환 닮은 사진도 나오고요. 저 닮은 사진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저 지만원의 주장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는 지만원 조사위원회에 참여시켜라.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떤 지만원이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뭐 지만원 개인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치지만 그동안 그 지만원 옹호해오고 열렬하게 지지하고 믿어온 보수 진영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거라고 봐요. 이미 벌써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그 뭐 공청회 가졌던 그 국회의원들 뭐 사과한다니 어떤 이야기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문재인 정권이 제일 지금 이 사건 아마 기뻐할 거라고 봅니다. 내심 회심의 미소 지으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뭐 정권의 위기가 이제 심화돼 왔는데 그 지금 뭐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야권은 사실 지금 5.18 관련해서는 그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그거 하나에만 딱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드루킹 사건 이 문제 지금 계속 들이파야 돼요. 근데 지만원 이 헛소리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다 날아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지만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한이라 그런 감정 때문에 보수 우파가 이게 그냥 거기 동조하면서 휩쓸려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배경에 깔린 게 이제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 혐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뭐 증오와 분노 이게 뭐 불가피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호남이 잘못한 것도 많죠. 하지만 증오와 분노는 절대 이 냉정을 잃게 만들어요. 당연히 그 실수하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호남도 당연히 비판이 세상에 되어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비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지만원 사건이 그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번 사건으로 지만원은 정말 지가 원하는 효과를 100% 얻었다고 봅니다. 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파에게는 아마 이 사건 쓰라리 상처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지만 김진태
이 양반 아마 정치적 생명이 이제는 한계에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당이나 기타 뭐 야당이 뭐 제명해라 뭐 어쩌게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력을 그것에 거부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예. 뭐 듣기 싫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반드시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